네, 안녕하세요. 직장인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고시원 창업 강사 내일의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1기 수강생이자 1기 MVP셨던 이츠모 기념비,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곧 원장님이 되실 이츠모 기념비님을 모셨거든요.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직장인이고 50대 이츠모 기넨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고시원 잔금을 앞두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너무 원장님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저희가 컨설팅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원 강의만 듣고 이렇게 계약까지 하시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계약을 하면서까지 조금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사실 물건을 처음에 볼 때는 네. 한두 개 봤을 때는 이 물건이 괜찮은 물건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심도 들고 그쵸.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도중에 사실 선생님께도 제가 이런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이 좀 더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네. 30개는 보고 결정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30개 조금 넘게 봤는데요. 그래서 현재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를 물건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실행력이 강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절실함입니다. 그렇죠. 진짜 사실, 절실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50대라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은퇴 후에 뭘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시원 수업을 듣기로 결정하게 됐고,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사업이라면 내가 한번 노후를 위해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게 됐고요. 네. 어머. 그래서 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고시원 강의를 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이 쓴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부자지도를 통해서 네. 알게 된 거가 그쵸. 컸죠. 예, 부자지도 수업에서 이제 내행님이 고시원 강의 일기를 시작한다는 네. 얘기를 듣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데 고시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듣고 네.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계약을 다 하시고 이제 잔금만 앞둔 상태잖아요. 네. 투자금이랑 예상 순수익을 조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계약한 물건은 3억대 물건이고요. 네. 제가 가진 돈과 사업자 대출을 조금 일으켜서 네. 잔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브리핑 받은 수익은 700에서 750만 원 정도로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달 현금 흐름이 700에서 750만 원 정도가 생길 예정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분이? 일단 기분 좋고요. 조금 안심이 돼요. 네, 일단 제가 뭐 직장인으로서 남편과 제가 월급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맞습니다. 고민도 있고요. 네.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매달 따박따박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시원 계약은 네. 하길 잘했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현금 흐름 강의도 많이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고시원을 선택한 이유나 그런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다른 월세를 받는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네. 투자를 통해서 월세를 받는 그런
수업도 들었었는데요.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제 생각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고시원은 투자금을 일단 제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 작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부터 많이 들어가는 것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네. 수익률도 꽤 높았고요. 그러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간 불안감이 그쵸.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고시원은 수요 대비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고시원은 건축하기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 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고 네. 일단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해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고시원이 수요가 1인 가구도 많고 단기 수요도 많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넘치고 있는 시장인데 공급이 법 규제에 의해서 쉽지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고시원 창업에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도전을 하시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에 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도 너무 좋은데 하셨어요. 정말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로.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입지 보는 눈을 길러주셨어요. 그럼 지금 직장인이신데 네. 그러면 현재는 이제 투잡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원은 일단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네. 투잡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그런 것이 또 선택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순수익이 700 전후라고 하면은 뭐 조금 뭐 안 되는 달도 100만 원만 빠져도 600만 원 전후인데 이게 우리가 연봉 1억에 순이익이 거의 600에서 650 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덜 일하고 많이 벌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진짜로 이제 그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은 너무 행복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예,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하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사실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좀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그래도? 사실 설레고 기대해도 되지만 두려움이 훨씬 크죠. 그쵸. 여태까지 쭉 월급쟁이로만 살아왔고 사업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늘 수업에서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 모든 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네.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인수하고 나서 써야 되는 아이템들이나 이런 거가 공유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서 하시면 아마 워낙 지금 다른 일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 원래 다른 물건을 계약을 해서 이제 소방 점검까지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계약이 불발이 됐잖아요. 네. 그걸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계약을 하고 네. 그때 저희 MVP 임장 때 선생님께 잠깐 의논을 드렸었어요. 계약을 하고 소방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구조 변경이 있어서 소방 필증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방관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선생님께 의논드렸더니 가급적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면 나중에 양도할 때도 엑시트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잘 고려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저도 고민이 깊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소방 필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 계약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조금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는 문제여서 너무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 소방필증이 이게 나왔을 때는 제가 나중에 엑시탈 그때 그쵸. 예,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시원하다라고 맞아요.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고시원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의해서 꼭 소방필증이라는 게 나와야지 인수를 하고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소방필증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 이게 없어도 고시원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해요,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구조 변경이 있어서 소방관이 이걸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치무 기내미님한테 이게 차후에 만약에 내가 양도를 한다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거를 팔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 소방관이 이런 문제로 지금은 해줘도 나중에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엑시트할 때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왕이면 좋은 물건이 많으니까 이런 물건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치무 기내비님께서도 소방 필증이 안 나오긴 했지만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더 좋은 물건. 왜냐면 그전 물건이 되게 거기도 입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계셨지만 해야 되는 물건과 안 해야 되는 물건의 이 중간에 있었던 사례였거든요. 근데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컸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은 그 물건은 안 하게 되고 더 좋은 거를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에 이제 잔금하고 이제 첫 원장님이 되시는 사례가 됐습니다. 자,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번에 일기 강의를 들으면서 좋았던 점이 있고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솔직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았던 점은 사실 제가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고시원에 대해서는 네.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고시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정말 고시원의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네. 실전 모든 사례까지 다 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뭐 세제는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다까지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고시원을 운영할 때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참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 네. 것까지 알려주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쉬운 점이라면 온라인 수업으로 한 번 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네. 2기에서는 온라인 수업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기 분들 부럽습니다.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웠죠. 네. 그래서 되게 일기 분들이 온라인이 없어서 집중력이 정말 좋으셨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2기에는 온라인까지 이제 추가로 한 번 더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창업을 좀 앞두고 계신 분,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 이런 뭐 아니면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 뭐 여러 현금흐름 필요한 이유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 반발짝 먼저 가신 이치무 기내미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처럼 뭐 50대 분들 특히 노후에 대한 은퇴 후에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선택지가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고시원도 하나의 선택지에 넣을 수 있게 공부를 해 두시면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좀 더 많다 그러면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고시원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방법 중에 하나로 꼭 배워 두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현금 흐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어쩌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게 기회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한 현금 흐름 사업, 고시원 창업이 여러분의 선택지 중 하나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츠모 기념비님처럼 이제 투잡도 가능하고 이제 고시원 창업으로 연봉 1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보다 덜 일하고 더 많이 버는 고시원 창업 이야기, 곧 원장님이 되실 이츠무 기네비님이랑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음에 만약에 강의 때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고 다음에 또 원장님이 되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한 번 더 모셔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츠무 기네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